안녕하십니까. 김병로입니다. 저는 제가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공동체 의식이 제일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쭉 보시면 아마 어디서 끊기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를 텐데, 크게 슬라이드를 쭉 보시면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통일이라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남북 관계에서 상호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자기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는 주변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정도로 제 슬라이드가 모아져 있는데, 제가 정말 제 몸 한 몸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의식 또 공동체성, 한반도 남북 차원에서 공동체성을 발표를 해야 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을 제가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만나서 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북쪽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또 집단 안에 결속력이 있고 이렇게 끈끈한 어떤 정이 있고 그런 걸 공동체라고 한다고 했더니,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결속이라고 하고 집단 결속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공동체 이렇게 동북아에서의 협력 증진 이런 걸로 하지 왜 동북아 공동체 이런 표현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쪽에서는 어쨌든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그냥 집단이란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집단. 그래서 공동체주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북한에서는 집단주의라는 것이 아주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오히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집단주의에 기초해서 운영된다. 그래서 집단주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주의에 아주 극대화된 경우, 그걸 아마 북한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이제 좀 자유주의에 기초한 어떤 공동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제가 조금 김선욱 교수님 강의를 더 듣고 했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이 오늘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1년에 거의 1억씩을 들여서 11년째 조사한 그런 자료 한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한 11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냥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 생각들을 모으고 또 토론을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일 부분에서 남북이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주었을 때에 한국 조사는 갤럽에 의뢰해서 대한민국 성인의 1200명에 대한 조사이고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매년 우리가 어렵게 북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요. 북쪽에서 탈출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미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을 제가 매년 샘플을 모아서 한 150명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사고요. 1년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2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찾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운 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우는 한 90, 거의 100%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올해의 경우에는 59% 정도에 해당됩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 이익, 북한 사람들은 국가건 개인이건 이득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국가는 한 절반 정도 이익을 얻지만 개인은 그보다 절반, 한 26% 정도가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가능 시기는 한국인들은 20년 이내에도 좀 가능하다는 게 조금 있고 불가능하다 쪽이 많고요. 반면에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통일이 쉽지 않다. 아마 이게 약간의 이거는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북한 안에 있을 때에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한국에 와서 본인들이 약간 한 5, 6개월, 2, 3개월 정도 느꼈던 시기에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북쪽 사람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쪽으로 많이 응답을 했고요. 뭐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유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4%, 그다음에 전쟁 위협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다음 순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도약을 해야 된다에 필요하다 그런 순으로 나옵니다. 북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37%.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북한 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겠다는 게 29%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을 보면 그래도 다수는 뭐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같은 민족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민족이 되지만 어쨌든 피상적으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의식이 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경우에 이걸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트렌드로 시계열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한국인들의 의식은 계속 낮아졌다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서 38에서 44까지 쭉 지금 2년 사이에 늘고 있고요. 반면에 전쟁 위협이 기존에 비해서 한 10여 년간에 쭉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식이고 반대로 선진국 도약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쪽의 의식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한 2, 3년 전에 강했는데 제일 압도적 다수였죠. 46 이런 %였는데 최근 2년, 3년에 올수록 쭉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9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북쪽 안에서도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온 이후에 쭉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호 간에 이제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의식이었고요. 이제 상호 간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상대의 무력 도발 가능성. 그러니까 빨간색은 북한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남조선이 무력으로 침공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의식, 안보 불안 의식이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물리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올해 이전까지는 약간의 그 격차를 두고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한국 쪽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정상회담 효과이겠죠. 내려온 반면에 북한 쪽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북쪽 사람들이 훨씬 더 핵무기에 대한 그 위력이 강하다라고 북쪽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보다도 북쪽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핵무기가 더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의 선전 같은 게 좀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상호 인식 중에서 상대를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냐, 좀 긍휼히 여겨서 뭐 지원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힘을 합쳐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면 경쟁 대상이냐, 아니면 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적 대상인지, 적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이제 북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식, 또 북쪽 사람들도 제일 많습니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제일 많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아까도 트렌드에서 봤지만 적이라는 의식이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좀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 경우는 한 16%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북쪽 사람들은 오히려 작년 경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적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왜 그럴까? 협력이라는 것도 조금 높아진 반면에 적이라는 인식이 한국에 대해서, 남조선에 대해서 적이라는 인식이 좀 높아졌는데 뭐 이건 해석을 저도 잘 못하고 조금 이따 최경희 박사가 북쪽 출신이면서 또 우리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북한 사람으로서 첫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최경희 박사가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남북 간의 이제 이질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건 뭐 아주 피상적 수준이지만 계속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여러 측면에서 이질적일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 자기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은 한국 사람들은 뭐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의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8% 정도 되나 17, 8% 정도. 작년 경우는 11%로 낮고 높을 때는 24% 정도 되는 반면에 약간 다소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의식은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80%가 되지만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따 북한하고 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다른 현상입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42%가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약간 강조를 한번 아까 우리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는 42.7%가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7%인데요. 이 트렌드도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은 그러나 매우 큰 자부심이 한 35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추세를 보면 아까 한국인은 거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그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여기는 매우 큰 자부심이 좀 높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52, 63, 65, 7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70% 지금 단적으로 보면 70%의 북한의 사람들이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체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남북이 한반도 공동체성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두 국가 그런 체제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김선욱 교수님께서 그 실제 덕목이라든가 또 원리 이런 쪽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자세만 돼 있으면은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이런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자체 원리라든가 가치 덕목 이런 쪽으로 보면 역시 계속 이제 이질화되고 또 자기 체제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남북 한반도 공동체성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최근은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 제출하기 전까지는 62% 정도로 지지를 받았고 상당히 올라갔죠. 53에서 62, 3 정도로 올라갔고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73% 정도 올해 이렇게 나와서 58 정도로 좀 낮았을 때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경제 성장 때문에 그런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하다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경 교수께서 그 제너레이션 세대 혹은 나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에 관한 이런 의식에서도 지역 편중성도 좀 있고요. 그 동북지방 그다음에 계층도 저소득층이고 성별은 여성이 훨씬 많고 해서 이 성별이나 또 지역 계층 이런 데 대한 차이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나이에 대한 차이가 좀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통합해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를 봤을 때 40대가 가장 낮고 20대가 좀 높고요. 60대는 좀 낮고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좀 열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0대가 낮다. 이 40대를 북한 안에서는 고난행군 세대, 장마당 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40대가 지금 50대로 넘어갔지만 386 이런 네이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에서 50대 약간 이동하는 이 세대가 이제 고난행군 세대인데 고난행군 20년 전에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그래서 긍지가 별로 없는 세대 이런 세대가 김정은의 지지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제 20대에 올수록 굉장히 강한 어떤 민족 의식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지지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남북 간에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남쪽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고요. 모든 현상에서 통계적으로 약간의 유의미성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남북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게 40대가 가장 낮고 20대도 갈수록 높고 60대로 갈수록 높고 이런 현상을 이렇게 약간 포물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붕괴에 대한 것도 2017과 2018년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지 않다는 쪽으로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과거에 조금 더 흔들렸다가 최근에 올수록 체제가 뭐 붕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밖에서는 이제 제재 압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경제 충격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경제 제재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의식 속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여기에 반영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국에 대한 인식 하나만 볼 텐데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다시피 한국은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한국인들은 74%가 선호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71%가 중국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호국이 남조선이고요. 한국은 두 번째 선호국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제1 위협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북한은 당연히 미국이 85% 이상 미국을 꼽고 있는 반면에 이 의식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위협을 중국, 북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인데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분산된다는 거죠. 북한하고 미국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주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위협이라는 그 대상이 미국인 것이고 남조선은 이제 조금 두 번째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이제 조선 사람들의 의식이 좀 비대칭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유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관념에 대한 차이 중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한 2개 정도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방식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 어쨌든 연방제 형태죠. 낮은 단계, 높은 단계로 나누지만 연방제 형태로 하자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이 연합제다. 이런 통일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통일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제 그 통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국호라는 것을 가지고 나라의 민족과 또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이걸 국호를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포함하기 위해서 또 고려라는 국호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금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 국가 정체성 또 민족 정체성을 이걸 어떻게 이제 지금 통일 그리고 남북 관계 또 자기 체제의 정체성 또 의식 정치 의식 그리고 주변 국가의 또 선호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있는데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뭐 한국과 조선의 뭐 국가 정체성 또 민족 정체성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한국과 조선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어느 정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가까운가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까 김선욱 교수님의 그 생각을 좀 빌리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는 항상 남북을 생각하고 또 분석할 때 느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다르지만 역사가 지금 민족이 다르고 또 역사가 달라져서 북쪽에서는 고구려 중심의 역사, 한국은 신라 중심의 역사, 또 민족도 우리는 한족, 한민족이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맥족, 뭐 예맥족, 조선민족, 고구려민족
또 부여 이런 나라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다르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둘이 만났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거 소재로 해서 싸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다. 뭐 중국 사람하고 만나면은 아마 이런 대화는 좀 어려울 거예요. 맥이 다르니까, 역사의 맥이 다르니까. 조선 시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것뿐만 아니,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음식이나 또 뭐 이런 그 의복 같은 거, 한복 같은 것도 우리는 잘 입지는 않지만 한복을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한복을 많이 입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그 소재를 삼아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인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차이는 있지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북의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말 국가 정체성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공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너무 남북 간의 한반도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원리와 덕목은 좀 상당히 다르다 하더라도 아까 김선욱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대화와 토론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계속 이끌어 간다면 한반도의 공동체성은 존재한다,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